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북한성 왕아치입니다. 강아지 엄마입니다. 오늘도 또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고요. 제가 일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제주도에서 가족을 찾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어머니가 중국에 있으면서 가족을 찾아야겠다 해서 찾은 거란 말이죠. 사실 저는 그 전후 사정은 모르니까 그냥 어머니가 자소서를 갖고 와서 갖고 왔을 뿐이고 어머니가 뭐 찾긴 했는데 정확히 이제 어떻게 가족을 찾을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 했고 처음에는 그냥 집에 가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그 오빠 친구분이 한국에서 오셔서 그분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 그래서 그걸 들었지.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고향이 제주도라고 얘기하던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 전에 할아버지 계실 때 할아버지가 항상 나보고 그랬거든. 할아버지 제주도 분이시니까 말도 나보고 부르는 게 원래 며느라기야 며느라기야 이렇게 불렀거든. 그래 며느라기야 내 고향이 제주도인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제 내 대에는 못 가지만 너네 대에는 꼭 한번 통일이 되면 찾아가 보라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그게 항상 뇌리에 박혀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야 되겠다. 가면은 그래 강명이 뿌리는 찾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를 오라 그러고 너 보고 자서전 좀 갖고 오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엄마는 북한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 자서전이 있다는 거 알았었어? 알았지. 어떻게? 그 할아버지 그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걸 계속 듣고 그리고 북한에는 간부들이 이렇게 여길로 말하면 자기소개서 같은 걸 계속 쓰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걸 쓸 때마다 이렇게 보고 난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 할아버지 생일 그리고 저기 제주도에 있는 동생 그러니까 삼촌의 생일 그리고 고모들이 두 분 있었거든. 그 고모도 생일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 그거 읽어보면서 계속 자주 읽어보다 보니까 나도 사실 그 내용이 좀 재밌었잖아. 재밌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생소하고 또 신기하고 궁금한 게 많은 곳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심심하면 읽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있은 거야. 저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이제 그냥 아버지한테 들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제주 사람이고 6.25 전쟁 때 올라오셨다 이 정도만 사실 들었고 이제 그때 그냥 시대 배경 생각해볼 때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북한에 오게 됐는지 뭐 자세하게 들어본 적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전쟁 때 전쟁이 나고 북한군이 서울까지 들어왔었잖아. 그리고 다시 후퇴를 하고 이럴 때 무슨 군의를 모집을 했나 봐. 그래서 할아버지가 의용군으로 뭐 자원을 우리 할아버지 그때 북한에 계실 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원을 했다고 했겠지. 근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 끌려왔는지 끌려왔는지 자원을 했는지. 근데 뭐 사실 뭐 내가 생각하기에 자원했을 가능성도 뭐 없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의용군으로 자원을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 알지. 그래서 의용군으로 자원을 해서 오셨대.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그 제주도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나도 궁금한 거야. 우리한테는 한국이라는 것이 정말 생소하고 아무튼 그런 곳이잖아.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거를 뭐든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걸 시간 나는 데마다 계속 읽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며 할아버지가 어느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그것까지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은 거지. 그러다가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다. 너를 데리고 오면은 중국에서 못 산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래서 너를 데려오면은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한국에 가게 되면 그래도 우리 강명이 뿌리는 찾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하고 전화할 때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그때 뭐 사기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 뭐 그래갖고 너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그리고 네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는 다 찾고 있었어.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에 있으면서 컴퓨터라는 걸 배웠잖아.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래갖고 인터넷을 알게 되면서 인터넷을 찾은 거야. 어떻게 찾았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다니던 초등학교 그걸 검색해봤어? 그걸 검색했는데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지금 그 초등학교 이름을 잊어버렸어. 지금 이제 오래 지나갔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기억에 전화번호를 찾아갖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거야. 처음에 전화를 딱 했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참 막 숨 고르기 하다가 저 사실 여기가 지금 중국인데 내가 지금 사람 하나 찾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 여자 선생님이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이 그 초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지금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시아버님 가족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학교는 일단 그 학교 자체가 명칭이 없어지고 지금 자기네 학교가 그 학교가 자기네 지금 학교의 전신이래. 그러면서 그때 그 서류들이 소각이 돼서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알려줬어. 그래서 여기도 좀 전화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한 이틀 있다가 진짜로 전화가 온 거야. 그 여자 선생님이 내한테 전화번호가 있었으니까.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했어? 그냥 그게까지는 얘기를 일단 안 중국이라고 했어. 그러고? 지금 중국에 있는데 찾고 싶다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서류는 지금 찾을 수가 없고 그 이봉우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대.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찾을 수가 없고 다른 소식을 알려주는데 진짜 엄마는 운이 좋았던 게 내가 전화를 할 때 그 옆에 서귀포에 사시는 그 장로님이 계셨어. 그쪽 그 사람 옆에? 그렇지. 그 전화를 받으시던 분 옆에 서귀포에 계시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사연을 들으시더니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장로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휴대폰 다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실 내가 북한에서 왔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우리 시아버님이 우영문으로 오셨다가 우리가 북한에서 살다가 내가 중국에 왔는데 내가 한국에 가고 싶다. 가고 싶은데 가게 되면은 우리 뿌리를 찾고 싶어서 이런다 했더니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튼 그때는 내가 북한에서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을 때잖아. 그래서 시아버니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그 삼촌 이름, 생년월일, 고모들 이름, 생년월일 다 알려준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자기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 근데 진짜 꼬박 일주일이가 아마 걸렸나 봐.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찾았대. 진짜? 응. 그분은 서귀포에 계시는 분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잖아. 아무튼 그분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 뭐 금방 쉽게 했겠어? 근데 그 삼촌이니까 시삼촌이지 너한테 작은 할아버지가 안 믿으시더래. 안 믿지. 이거 어떻게 믿어? 안 믿으시면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안 믿으시는데 그 후에 그 작은 할아버지 만났을 때 그러시더라고. 진짜 안 믿었는데 딱 한 가지가 혹시나 했는데 여동생들 생년월일하고 이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 틀리지 않게 알고 있으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믿으시더래.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한번 통화해 볼까요 하니까 지금 통화를 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은 그때 연락을 해라. 그래서 제주도에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왔잖아. 그래 한국에 와갖고 진짜 좀 하나원에서 나갈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린 거야. 우리가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또 그냥 제주도는 잊고 살았잖아. 사실 뭐 중국을 탈출하는 게 우선이니까. 정말 하나원에 있으면서도 정말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왜냐면 하나원에서 이렇게 전화를 못하게 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하나원에 끝나갖고 우리 수원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원에서 나와서 그것도 한 거의 한 일주일 지났나? 우리 3월 5일 날에 나왔잖아. 거의 일주일 지나서 9번에 전화를 한 거야. 장로님 저희 지금 나왔습니다. 수원에 집을 받아 나왔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언제 나왔냐고 해서 3월 5일에 나왔다니까. 빨리 하지 왜 지금 했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난 중국에 있을 때 뭐 중국에 있던 목사에서 한 거잖아. 거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전화로 알고 있으면 그게 내가 진짜 고마운 게 내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진짜 고마운 게 전화번호를 엄마가 바꿨잖아. 그러면서 그분 전화번호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연락을 못 한 거지. 그래서 진짜 고맙다는 인사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아니 이거 빨리 얘기를 하지 왜 지금 전화했냐고. 그래서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내가 20일 날에 수원에 갈 거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그분이 23월 20일 날에 수원에 오신 거야. 오셔갖고 그분이 우리가 제주도 갈 그 비행기 표까지 다 떼갖고 오신 거지. 그래서 20일 날에 그분이 오전에 도착하셔갖고 우리 오후 비행기 타고 갔잖아. 그래서 딱 갔는데 내가 느끼는 거하고 엄마가 느끼는 거하고 또 많이 차이가 나지. 그렇지. 나는 찾느라고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시아버님이고 시아버님이 동생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는 왜냐면 100% 맞다고 생각을 했어. 100%막 그분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100% 맞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100% 맞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오셔서 그 고모들 생년월일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100% 맞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신기한 게 저 앞에 시아버님하고 너네 삼촌이 서 있는 거야. 너무 똑같게 이 유전자의 힘이 대단하게 너무 똑같게 생긴 사람들이. 나도 알겠잖아. 확신했지. 아니 할아버지가 시합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막 이제 그 장로님한테 내가 그래서 저기 서 있는 저분들이 아니냐고 했더니 맞대 어떻게 하냐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리고 네가 사진 우리 가져갔잖아. 똑같이 생겼는데 막 성큼성큼 걸어갔어. 그래서 그 작은 할아버지한테 아니 삼촌분이 맞냐고 했더니 맞다고 어떻게 하냐고.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했더니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 나는데 막 할아버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삼촌이 너무너무 내 손잡고 많이 우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형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엄마 손 잡고 막 놓지 않고 계속 손 만지면서 어떻게 왔냐고 우리 형님한테 막 이렇게 말씀하신데 막 눈물 나서 미치겠는 거야. 지금도 기억 남는 게 그 작은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면서 잘 왔다고 막 그 생각이 지금도 안 나고 아무튼 볼 때마다 우셨어. 볼 때마다 우시고 맞아. 사진 보여주니까 그때 펑펑 웃었잖아. 삼촌도 울고 막 다. 나도 진짜 엄청 울었어. 나는 진짜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너네 할아버지가 엄청 이뻐했거든 엄마를. 며느라기 할머니라기 하면서 내가 할아버지 생각이 자꾸만 나면서 계속 눈물 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수원에 왔잖아. 근데 제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 올 때도 막 이것저것 솔직히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손에 돈이란 게 얼마 있었겠어. 근데 그 쌈짓돈 모아둔 걸 꼬깃꼬깃 꺼내서 내 손에 꼭 주면서 잘 살아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도 생각나고. 지금까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가족을 찾은 얘기 어머니의 시점에서 한번 들어봤고요. 광아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가끔 광아치 함께 출연할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